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목요일 직송 뉴스 오늘은 그야말로 토크의 빅매치가 예상되는 경남 청년 정치인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김진일 국민의힘 전 청년 대변인, 우서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김진일 전 대변인은 처음 뵙습니다. 네, 저번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인사드리긴 했는데요. MBC 경남 좋은 아침에 출연하셨는데, 그렇죠. 예. 뉴스파다 시즌 2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역 소생 연구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서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여러 방송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즌 2에서 김진일 대변인과 또 고정 듀오로서 쭉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각오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우서영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총선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낙선자 우서영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지난 한 달간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또 희망과 용기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역 소멸 극복 방안들을 공부하고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실시간 댓글로도 두 분 파이팅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첫 아이템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공식 명칭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이고요. 취임 100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펼쳐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총평부터 간단히 듣고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갈까 하는데요. 우서영 대변인께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좀 정기적으로 있어와야 됐던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국정 운영을 하면서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오고 또 소통이 단절되어 와서 지금 이제 총선을 계기로 총선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이제 좀 반성을 하고 또 국정 기조에 좀 변화와 발전이 있지 않을까. 또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변화된 신경을 또 듣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일말의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다 보고 나서 이제 그러한 희망조차 저는 좀 사라져 버렸고요. 기자회견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뭐 비현실적인 사탕 발린 내용들이 좀 계속 줄을 이었고 뭐 파격적인 획기적인 그리고 최고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면서 대통령이 정말 민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민심을 읽으려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발언보다는 미사 여구라든지 애둘러가는 표현이 좀 많았다는 지적 같기도 하거든요. 네. 김진일 전 대변인께서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보수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대통령으로 새롭게 협치하는 정국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어떤 요구들이 상당히 여야를 막론하고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캐릭터가 정해지지 않은 기자회견이라고 저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진솔하고 좀 허심탄회한 대통령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소득 5만 불 시대까지 오늘 뛰어났는데 지금은 3만 7천 불이죠. 5만 불 정도는 돼야 이제 정확하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고 그 계층 이동 간의 그 자유라든지 그런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민생 정국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기자회견문의 행간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이면에 또 시사하는 바가 또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차차 분석과 관련된 리포트 형식 기사들이 좀 따를 것 같고 저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 방송 전에 보니까 언론에서는 회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곤 하더라고요. 네. 이게 631일 만에 기자회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질문 기회도 20번에 좀 국한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630일 만인데 31일 만인데 그걸 감안하면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긴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집무실에서 국민 보고를 먼저 하고 우리가 그 기대했던
기자회견, 기자들에게 질문받고 답변을 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만큼은 박절하다, 박설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직접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 의사만큼은 분명히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김진일 대변인께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수사 실패의 결과 혹은 그 연장선에 이어서 특별검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검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공세로만 남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도 재특검 추진은 정치 공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게 왜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느냐 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인 수사로 마무리된 전례들이 많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그 정치적인 외압이나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 제도가 그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도 지금 디도스 특검, BBK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만 해도요 의혹만 남겨진 사례로 남겨져 있는 상태로 사건이 종결이 됐단 말이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특검이 또 이제 실패했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드루킹 특검이나 최순실 특검은 또 성공한 사례로 또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검을 좀 신중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의중이 좀 보여집니다. 특검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네. 예, 그런 의혹만 말씀이었다. 남기고 예. 수사가 종결이 된다라고 예. 하면 예. 이건 좀 더 큰 사안으로 정치적으로 좀 입지적인 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 좀 공수처나 이런 수사기관의 좀 사건 진행 결과를 보고 정말 예. 수사 실패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됐을 때 예. 그때 특검을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예. 생각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든 공수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지켜봐야 된다. 우소영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는 딱 이 기자회견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거를 수용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사실 분명하게 표명을 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느꼈냐면 이번 총선 때도 그랬지만 국민들은 팥불이 들고 사실 못 살겠다고 외치면서 공정과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제 살 길만 찾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 지난 4년 동안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제기되고 난 이후부터 4년 동안 사실 수사하고 있다. 만 사실 반복해오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그러니까 뇌물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굉장히 태연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대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감스럽다라고 표명을 하고 특검이 이제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거를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당시에 지금 그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이었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사실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를 한 거를 보면 과반 이상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바로 이제 대통령이 한 말을 사실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대 어떤 대통령도 가족들의 비리에 대해 보호하고 거부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이제 3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도 짚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저출생 관련 대응에 저희는 주목을 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상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저출생과 관련한 이제 정책과 예산을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나 또 다른 부서가 신설돼서 이제 일이 중복되고 또 정책과 예산이 사실 다양한 기관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 정부를 만드는 것에는 저는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 밑에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여가부라든지 뭐 다양한 부처에서 사실 저출생과 관련해 가지고 된 일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저출생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청년이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 나가야 될 한 사람으로서 보면 지금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또 어떻게 키우고 해야 될지 환경이라든지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뭐 희망적인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일자리부터 그다음에 이제 출산한 여성의 환경 그리고 또 교육,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면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중복되고 이러한 그 정책과 예산을 관리하는 부처를 늘리고 또 그러한 종사자들만 늘리는 예.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진일 전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능이 중복된다. 그리고 기획만 담당하는 부서냐 아니면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분석해봐야 할 것이 많다라고 보여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자회견 안에는 행간에 분석해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사안이 이 사안인데요. 저출생 기획부가 사실 지금 여성가족부하고도 기능적인 역할에서도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정부조직법을 이제 좀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한 것을 보면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그 공약 사항도 있었고 원래 인구부가 논의되다가 이제 저출생기획부라고 하는 그 위원회를 이제 그 승격시켜서 부서 차원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라는 의중이 좀 보여지고요. 근데 저출생이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청년들의 사이에서는 원인이 아닌 결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좀 많이 좀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그것이 해결이 돼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단순히 저출생의 문제를 어떤 그 프로모션이나 그 좀 촉진하는 전략으로는 그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예.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청년들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라든지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뭐 그 사회부총리죠 이제 예, 맞습니다. 네네네 사회부총리죠. 그렇게 했어. 현재 지금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이제 기반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출산하라 하고 권장하고 부처만 신설하면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예.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출생 대응이라는 취지 목표 모두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뭐 구성이라든지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사안이 바로 졸업여행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학생들 얘기가 아니라 현 21대 국회의원들 이야기인데요. 5월 29일이면 임기가 만료되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의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해외 출장 가거나 혹은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일 전 대변인 여쭙겠습니다. 외유성 논란 뉴스가요.
이게 낯설지는 않아요. 네, 지금 예. 한 거의 10년 넘는 세월 동안 외유성 연수 그 올림픽 월드컵처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매번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진짜 졸업 여행이라고 좀 평가를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는 처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낙선자들이 이제 그 해외 연수를 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22대 국회에서 활동 안 하는 현 의원들이 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적격 심사에 대한 내용도 제가 살펴보니 출장을 너무 많이 간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출장을 좀 자제하라라고 하는 적격 그 의견도 제가 살펴봤고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해외로 출장, 연수든 출장의 명목으로 좀 가게 된다라고 하면 명분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연속성이라든지 그렇죠. 개연성, 당위성 전부 없는 그런 외유성 해외 연수로밖에 비춰질 수가 없다라고 좀 보여서 예. 국민들도 사실 해외 여행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많이 허탈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잘했으면은 그래 갈 수도 있지 하겠습니다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 경신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21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일을 안 한 국회라는 오명이 눈앞인데 그럼에도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민심에 있어서 좀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세영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제 목적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이제 해외 연수나 출장이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 그러면 전 연수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국외로 가는 연수랑 출장이 지금 더 나은 대한민국, 그다음 더 나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을 의원들이 나가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또 학습을 하는 목적이니까 사실 국민들께서 의원들께 이제 그런 거를 위임을 한 건데 그 필요성과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의원들 개개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국외 연수라든지 출장을 간 목적성이 조금 이제 4년간의 포상휴가처럼 보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일 국민의힘 전 청년 대변인, 우세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